2.12 총선, 그러니까 1985년 2월 12일 총선이 우리나라 선거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에 조선일보 기자였던 저는 2.12 총선 다음날 배달된 조간신문을 딱 펼쳐보고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이 생생합니다. 물론 그 선거를 현장에서 취재를 했기 때문에 그 실감은 더합니다. 2.12 총선이라는 게 뭐냐? 민주화를 대세로 만든 선거입니다. 1985년 같으면은 전두환 정권의 딱 중간 지점이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1980년에 말하자면 신군부로서 광주 사태 그리고 5.17 계엄령 전국 확대 등을 통해서 손에 피를 묻히면서 등장한 정권입니다. 그러나 군사 정권이었으므로 아주 강력했습니다. 사회적 통제도 아주 엄중했습니다. 한 5년 동안 눌려있던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열정이 대폭발한 것이 바로 2.12 총선이었습니다. 2.12 총선이 왜 이렇게 충격적이었느냐 하면은 그 선거 결과 때문이죠. 이 선거는 이 투표율이 기록적이었습니다. 투표율이 약 85%였습니다. 여러분 상상 가십니까? 투표율이 약 85%였습니다. 투표율이 높아지면 야당이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한 몇십 년 선거에서 80% 이상의 투표율은 없습니다. 물론 최초의 총선 때 투표율이 90%를 넘었습니다. 1948년 5월. 그만큼 5년 동안 눌려 있었던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정이 폭발한 것이고 전두환 정권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이죠. 이걸 전두환 정권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12 총선은 한겨울에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2.12 총선이 있기 전에 아주 고분고분한 야당이 있었습니다. 민한당입니다. 민주한국당인데 이 야당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정치 금지를 시켰던 사람들을 이 해금을 해가지고 출마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새로운 당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신한민주당입니다. 줄여서 신민당이라고 합니다. 신한민주당이 계열을 보면 주로 김영삼 계열과 김대중 계열이 합친 급조된 야당이었습니다. 다만 아주 강경한 대여 투쟁을 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급조되었기 때문에 이 정권의 계산으로는 야당이 분열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에 김대중 씨는 미국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김영삼 씨가 선거를 사실상 지휘했습니다. 김영삼이라는 사람은 항상 이 국회 안에서 투쟁을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선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김영삼 씨의 민주화 투쟁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2.12 총선 전략입니다. 2.12 총선은 김영삼의 작품이라고 봐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김대중 씨는 상당히 미온적인 자세로 이 선거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운동을 딱 해보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에 정치적 자유를 억눌리고 있던 사람들이 선거운동 기간에는 유세장에 나오면은 일단 언론 자유가 있습니다. 사정없이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걸 보고 속이 후련하다 해가지고 막 유세장이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유세장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또 방학이었어요. 대학생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대학은 아주 급팽창하고 있을 때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이 대학생이 되는 바람에 대학 인구가 막 늘었어요. 분위기가 아주 이 정권이 예상하는 것과는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드디어 2.12 총선 당일 개표를 시작하니까 이변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는 이 선거 제도가 달랐습니다. 한 지역구에서 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당은 거의 무조건 당선되는 거죠. 여당은. 그런데 그렇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거의 무조건 당선되게 되어 있는 여당이 떨어진 곳이 5군데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 대구에서 한 사람, 두 사람이 떨어졌죠. 부산에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부산에서는 총 12명의 국회의원 정원이가 있습니다. 12명. 그러니까 그 중에 반, 6명은 당시에 여당인 민정당이 무조건 차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12의석 중에서 부산에서는 민주정의당이 3석밖에 차지 못했습니다. 3석, 12분의 3이니까 4분의 1이죠. 그럼 나머지는 누가 가져갔느냐? 급조된 신민당이 6석을 가져갔습니다.
신민당이 6석을 가져갔어요. 그 다음에 이중대 역할을 하던 민한당이 2석, 국민당 1석. 완전히 부산에서는 정권교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산에서는. 이게 부산이 주도한 선거혁명입니다. 2.12 총선은. 그러나 전라도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전라도에서는 전남 전북, 그때는 광주가 독립하기 전이니까 전남 전북에서는 민정당, 여당 국회의원들이 다 당선되었습니다. 다 당선되었어요. 아주 흥미롭죠. 이것은 2.12 총선 혁명은 부산이 주도했다 보면 뭐 크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부산에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면 전국을 흔드는 예가 있습니다. 부마 사태도 그렇고 4.19도 마산 부산이죠. 자,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정당 득표율입니다. 민주정의당, 즉 전두환 총재의 민주정의당이 득표율이 35%였어요. 그런데 급조된 신민당의 득표율이 29%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중대 역할을 하던 민한당도 19%나 됐어요. 완전히 득표율로 봤어도 이 여당이 소수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소수. 압도적 국민들이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민주화 중에서도 가장 강경한 민주화 노선을 선택한 신민당을 밀어주었다. 이렇게 된 거죠.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제1야당이 되어버린 신민당이 이중대 역할을 하던 민한당을 흡수해버립니다. 의석수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의석수 분포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민주정의당은 의석수가 비례대표까지 다 합쳐가지고 148석. 148석인데 당시에 전체 의석이 276석이었어요. 겨우 과반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급조된 신민당은 지역구에서 50, 비례대표 17석, 합쳐서 67석. 그 다음에 고분고분한 민한당 35석, 국민당 20석.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겨우 과반수를 확보하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서울, 부산에서 완전히 사실상 정권교체가 일어났습니다. 서울에서는 신민당 지지가 43%, 민정당 지지는 27%밖에 안 됐어요. 부산에서는 신민당 야당 지지가 37%, 민주정의당 지지는 28%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전라도는 어떠냐 하면은 오히려 전라도 양쪽이 다 전두환당 지지가 훨씬 많았습니다. 전남에서는 전두환당이라고 볼 수 있는 민정당 지지가 36%, 신민당 지지는 25%밖에 안 됐습니다. 전북에서도 전두환당 지지가 37%, 그리고 신민당 지지는 26%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리지만은 이 2.12 총선의 진원지는 부산이었습니다. 왜 부산에서 이렇게 들고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역시 김영삼 당시는 아직 당직을 맡고 있지 않았습니다. 김영삼 씨의 역할이 가장 컸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에 배달된 조간신문의 일면 머리가 강경 야당 신민당 제1당 부상,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한국에서 벌어진 게 민주화가 대세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85년까지는 전두환의 철권 통치가 유지가 되었지만 85년 2.12 총선을 계기로 해가지고 국민들의 선택이 민주화다. 그 뒤로부터는 개헌입니다.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세에 몰립니다. 전두환 정권이 그 뒤로는 완전히 수세입니다. 수세로 몰려가지고 오히려 내각제 개헌을 하자. 내각제 개헌 안 된다. 대통령 직선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격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87년에 와서 본격적으로 두 세력이, 말하자면 군부 세력과 민간인 세력이 대결을 하는 거죠. 그게 6.29 선언을 만들어냅니다. 1987년 6월 사태 때 전국에 한 달 동안 시위를 했는데 아주 흥미롭게도 87년은 경제가 또 제일 잘 됐습니다. 10몇 % 성장을 했어요. 경제가 잘 되니까 이렇게 맹렬한 시위를 해도 나라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두환 시대의 아주 흥미로운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잘못하면 이거 계엄령을 선포를 하든지 아니면은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하던 전두환 그리고 후계자 노태우 두 사람이 결국은 6.29 선언을 발표합니다. 1987년 6.29 선언이라는 것은 1985년 2.12 총선의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그 6.29 선언을 통해서 직선제, 언론 통제 다 폐지, 지방자치제 실시 등등
야당이 요구하던 걸 다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리고 김대중 씨 정치활동 허용, 6.29 선언이야말로 우리나라 정치 사상 가장 성공적인 드라마였습니다. 왜 성공적이냐? 유혈 사태로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직선제 개헌을 해가지고 몇 개월 뒤에, 즉 1987년 12월 18일에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해보니까 결국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힘을 합치니까 노태우 씨가 36%로 당선이 됩니다. 36.6%. 2등은 김영삼, 3등은 김대중, 그 다음에 4등이 김종필이었습니다. 1로 3김의 대결에서 야권이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여권은 전두환, 노태우가 콤비를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36.6%로 당선되었습니다. 1로 3김의 대결에서. 그러나 그 다음 선거에서는, 그 다음 총선에서는, 1988년 총선에서는 이게 완전히 또 여소야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야당 주도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그게 민주화를 더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12 총선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주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2.12 총선은 지금 현재의 전국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집니다. 2.12 총선 때 야당 세력은 좌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부터 바뀌는 거죠. 적어도 2.12 총선 때 신민당 안에서는 공산주의자가 없었습니다. 주사파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뒤에 민주화를 가장한 공산주의 세력이 결국 한국의 이 좌파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2.12 총선에서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2.12 총선을 추억하면은 상당히 기분이 좋다 이겁니다. 2.12 총선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의 정치 상황에서 참고를 할 게 있습니다. 첫째는 투표율입니다. 투표율이 약 85%나 되었다.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열망을 폭발시키는 김영삼 같은 사람이 있었다. 어쨌든 2.12 총선을 되돌아보면서 역시 선거가 얼마나 중요하냐. 국민들이 85%가 투표장에 나가서 주권을 행사하니까 이렇게 역사가 바뀌더라. 2.12 총선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